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2월 1일 이민멘토의 주식 레벨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와 구독은 항상 저에게 힘이 되니까요. 꼭 시청 전에 누르시고 시청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은 장 초반보다는 장 후반에 약간은 좀 밀리기는 하는데 크게 걱정할 만한 포인트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일단은 코스피는 조금 빠진 거에 대해서 약간은 좀 되돌림이 있었고, 코스닥은 한 2% 가까이 올라갔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빠졌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이런 거를 좀 중요히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저번 주 금요일 날 코스닥과 코스피의 온도 차이가 굉장히 컸어요. 그게 오늘의 온도 차이는 조금 줄어들었지만 어쨌든 더 뜨거운 거는 코스닥이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번 주에 어떤 얘기를 드렸냐면, 금요일날 보니까 여러분들 12월 달에는 코스닥에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12월 1일 오늘장의 움직임을 보고 꼭 체크를 해보자 라고 했는데, 결국에 오늘 결과치가 나왔죠.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아마도 연말과 1월달까지의 랠리는 좀 이어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이제 코스닥에 대한 이제 종목 선정을 잘 하셔야 되고, 섹터 선정을 잘 하셔야 되는데, 이거 한 가지만 힌트를 드릴게요. 코스닥에서도 시총이 큰 종목들이 있고 시총이 작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선택해야 될 건 시총이 큰 종목들로 가세요. 코스피도 전체적인 종목들이 다 간 게 아니고, 코스피한테 힌트를 얻자면 코스피도 시가총액 대형주들 위주로 올라가면서 코스피가 2000포인트부터 4000포인트까지 올라갔으니까, 지금 코스닥이 뭐 1000스닥이다 1500스닥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일단은 1000포인트를 회복할 때 아마 코스닥의 대형 종목들 위주로 수급이 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간단하게 보면 쉽죠. 코스닥의 비중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건 역시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반도체 소부장, 그 다음에 2차전지입니다. 거기에서 고르셔가지고 대장주를 매집을 하신다면 코스닥에서는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꽤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온도 차이가 컸고요. 중일 간의 갈등이 점점 격화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반에 중일 간의 갈등이 들어왔을 때는 호텔이라든지 유통, 편의점, 면세 이쪽까지 활기를 돋았다가 여기에 따른 낙수 효과가 있을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도체 시장까지 영향을 주고 있어요. 오늘 반도체 종목, 그러니까 반도체 소부장, 이것도 다 코스닥이죠.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어떤 종목들이 많이 튀었냐? 포토레지스트라는 쪽에 많이 튀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면 웨이퍼에다가 이제 미세 회로를 그려주는 그런 감광액 같은 거거든요. 그런 거를 만드는 동진 세미캐님이라든지 ENF 테크놀로지, 캠트로스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결국에는 중일 간의 갈등은 쉽게 끝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따라서 분명히 낙수 효과를 받는 수혜주들을 여러분들 스터디하시면 이것도 괜찮다.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집중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약간 예전에 우리가 이제 노노재팬을 시행할 때, 꽤 오래된 얘기죠. 노노재팬을 할 때도 우리나라한테 특수가스, 그러니까 반도체 특수가스들을 일본이 납품을 안 하면서 우리나라가 그걸 국산 내재화를 성공을 했거든요. 그 타이밍일 때.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반도체 시장에서 어느 부분이 강한지를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 아마 앞으로도 투자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으니까 반도체 생산 쪽에 강합니다. 그럼 일본은 어디 강할까요? 도쿄일렉트론 같은 회사들을 딱 힌트를 보면 일본은요, 반도체 소재와 장비 쪽에 강해요. 특히나 식각장비 이런 거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이 일본 장비를 쓰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저는 포토레지스트 이외에 식각이라든지 아니면 식각액 이쪽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에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다, 반사수혜가 있을 거다 라고 보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 언제 가지? 라고 했는데 또 이런 영향 때문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시장이 제가 방금 이제 오전에 초반에 소개시켜드린 것처럼 시장이 잘 가다가 밀린 이유가, 일단 나스닥 선물, 그러니까 S&P 500이랑 나스닥이
좀 많이 빠지고 있어요. 1% 가까이 선물이 빠진다라는 건 우리나라와 아무래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좀 올라가다가 약간은 브레이킹이 좀 걸리는 느낌이거든요. 그렇지만 오늘 새벽에 미국 시장의 장 마감까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시장이 좀 눌러줬었던 건 제가 봤을 땐 이 비트코인의 영향이 좀 큰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급락이 나왔어요. 제가 저번 주만 해도 비트코인이 9만 달러를 회복했네요. 저는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게 또 8만 달러 초반까지 비트코인이 급락이 나왔어요. 엄청 급락폭이 크죠. 그래서 요거를 지금 정확한 뭐 데이터가 아직은 나와 있지 않아요. 장중에 떨어졌기 때문에. 근데 제가 유출을 해본 결과 아마도 비트코인의 레버리지를 롱 포지션으로 레버리지를 쓴 부분에 대해서 강제 청산이 나오면서 비트코인이 좀 급락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비트코인이 더 올라갈 거다라고 해서 선물 시장에 베팅해 놓은 그런 비투들이 강제 청산이 당하면서 비트코인이 좀 내려왔고요. 요즘에는 이제 비트코인이 급락이 나오면 시장이 선반영이 되기 때문에 시장 가치 떨어져요. 비트코인과 뭐 주식시장의 연관성상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돈의 성격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많이 빠지면 주식시장으로 오고요. 주식시장이 많이 빠지면 비트코인으로 옮겨가듯이 그 수급의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빠지니까 지금 주식시장도 같이 빠진다는 거죠. 거기에 나서 선물까지도 좀 빠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좋은 흐름은 나타나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본 니케이 지수는 오늘 우리나라 증시보다 훨씬 약해요. 거의 2% 가까이 빠졌고, 우리나라도 물론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지금 음봉으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그래도 뭐 외국인의 매도가 세다든지 아니면 기관의 매도가 세서 떨어지는 것보다는 일본은 2% 빠질 때 현재 코스피는 1% 내외로 약간 잘 방어를 해주고 있고, 오히려 코스닥은 오전보다는 좀 빠지지만 그래도 플러스권에 있다라는 게 약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잘 버텨준다라고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을 전체적으로 조금 한 번 더 이렇게 훑어드리자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식으로 나스닥 선물, 비트코인 급락, 일본 니케이가 하락이 나오면 대부분 코스피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코스피도 3,950선을 중간선으로 해서 계속해서 버티고 있거든요. 이러면 기간 조정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때 종목 장세가 나와가지고 코스닥이 뭐 전고점인 1000포인트를 넘어서 뭐 1200포인트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코스닥 쪽에 대해서 종목 스터디를 많이 하셔야 된다. 그 힌트 드렸죠? 반도체 소부장은 확실히 가져가셔야 됩니다. 바로 이어서 강세업종 들어가겠습니다. 코스닥이 강하다 보니까 2차전지 쪽 에코프로 BM이 뭐 오전만 하더라도 10% 가까이 올라가는 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고, 그 다음에 이제 보안주, 지니언스를 필두로 해가지고 보안주들이 올라갔는데, 요거는 뭐 우리가 예상을 했었죠. 그 쿠팡 사태가 좀 있었는데, 뭐 이 얘기를 조금 더 깊게 해드리고 싶지만, 뭐 굳이 우리가 거기까지는 파볼 필요는 없지만, 보안주들은 이럴 때마다 항상 매기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백화점 눌러줄 때, 그러니까 백화점이 저번 주 내내 여기 있었어요. 저번 주 내내 여기 있었는데, 백화점에 대해서 제가 코멘트를 드릴 땐 뭐라고 했죠? 백화점은 물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이 올라간 이유가 명확치는 않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주식 투자를 할 때 팩트를 봐야 된다. 그리고 숫자를 봐야 되고, 그리고 현실을 봐야 된다. 백화점이 눌러줄 때마다 우리는 기회다. 그리고 제가 백화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코멘트 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전고점을 뚫지 못하고 다시 내려와서 눌렸던 자리였거든요. 근데 백화점이 왜 좋다? 중국 방문객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걸 어떤 게 연결시켜야 되냐? 요거 연결시켜야죠. 중일 갈등이 격화되면 격화될수록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 오늘은 반도체 시장이었지만 결국엔 이 백화점 유통 쪽에는 중국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명품 쇼핑을 굉장히 많이 해요. 거기다가 지금 백화점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 K 컨텐츠로 좀 바뀌어가면서 전체적으로 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 그럼 백화점이 좀 간 거에 대해서 부담스러워서 못 사겠다라고 하시면, 저는 피부 미용이랑 화장품 쪽도 아직도 괜찮다라고 봐요. 좀 올라와 주다가 다시 늘려주거든요. 그래서 백화점과 화장품 그리고 편의점 이쪽은 같이 보시는 게 좋다. 전체적인 소비주지만 해외 외국인들을 겨냥한 소비주들은 저는 괜찮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부장,
반도체 소부장. 오늘은 이제 포토레지스트 쪽이지만 계속 말씀드리죠. 전체적인 특수 가스라든지 아니면은 일본이 잘하는 식각 공정의 장비를 우리가 대신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걸 찾으셔야 됩니다. 그게 지금 주식 투자의 키포인트예요. 아, 멘토님 투자하는데 너무 머리가 아파요. 맨날 공부하라고만 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투자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어저께 한 가지 주식 투자 책을 보다가 그런 걸 좀 느꼈었는데, 물론 저보다 당연히 투자를 잘 하시는 분이죠. 그분한테 한 기자가 물어봤어요. 개인 투자자가 지금 주식 투자자가 이렇게 지수가 많이 올라왔는데 많이 수익을 못 내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공부를 안 하기 때문입니다라고 얘기를 딱 한마디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제가 어저께 딱 느낀 점이 있었죠. 공부를 하면 내 주가가 떨어지면요, 그게 비단 손절이 나올지언정 후회가 없거든요. 근데 공부를 안 하면 이게 왜 떨어지는지 왜 올라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장기 투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반도체 소부장 쪽에 대해서는 꼭 공부를 해보세요. 이건 좀 종목을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만 양해 부탁드리고요. 약세업종 전력설비랑 전선이 저번 주부터 안 좋습니다. 왜 안 좋을까요? 다 묶어서 얘기할게요. 조선, 방산 왜 다 안 좋을까요? 왜 안 좋을까요? 얘네들 이유가 없습니다. 뭐 방산은 떨어지는 이유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뭐 그런 게 이유가 될 수 있는데 뭐 그게 큰 이유가 될 것인가라는 생각에 저는 당연히 반대하고요. 전력섭이 전선, 조선, 방산이 떨어지는 이유는 저는 딱 한 가지 꼽아드릴 수 있어요. 딱 한 가지보다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아가야죠. 왜냐면 이게 지금 이제 조방원이 좀 안 좋아지니까는 사람들이 조방원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항상 주식 투자할 때 남들이 관심 없는 쪽을 잘 공부하고 이렇게 잘 파야 되거든요. 저는 왜 전력설비가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지, 조선이 왜 이렇게 떨어지는지, 방산이 왜 이렇게 떨어지는지 이유를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유는 딱 하나, 그간 많이 올라왔고 그간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특히나 전력설비나 전선 쪽에 대해서는 바닥이 보일 때쯤에 다시 한번 매수를 하는 거는 강력하게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바닥자리까지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오늘 이제 이렇게 주식 레벨로 마감을 좀 질 건데요. 핵심 포인트는 그겁니다. 지금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가서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는 데서 우리가 여기저기 막 이렇게 놀아야 되지, 사람이 없는 곳에서 나 혼자 이렇게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스닥 쪽에서 여러분들 좀 플레이를 하셔야 12월 달에도 좀 괜찮은 성적표를 들고 가실 수 있다라고 정리를 드리면서 오늘 레벨업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